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오늘 4월 29일이고요. 오늘도 시황으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65%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98%를 상승을 하면서 오늘 양증시 상승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 7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5,800억을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300억, 기관 투자자 43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최저점부터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을 진행했고요. 거의 이제 3주 정도를 증시가 연속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떨어졌던 3분의 2 수준이 이제 회복이 되었고요. 이대로 이제 계속 증시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제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유입이 되었는데요. 자, 4월 25일도 6천억 가까이를 매수했고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이어 매도가 나오던 그런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매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있을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4월 말에 있는 그냥 특별한 만기에 대한 움직임인지 이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시작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800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은행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하나오션에 대한 대규모의 블록딜에 의한 영향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는 지속되었고,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 투자자도 이 은행의 특별한 움직임을 제외한다면 매수로 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하나오션의 그 블록딜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잡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평소의 움직임대로라면 뭐 크게 매수 없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 대한 물량을 이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 부분 받아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해서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700 중반 수준, 700 초반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보다는 상승에 대한 반등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뭐 계속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닥은 투자자 수급이 크게 지금은 연속적으로 매수가 집중된다거나 매도가 집중되는 수급은 없습니다. 오늘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뭐 최근에 매수가 좀 많지만 그래도 뭐 계속 강하게 매수를 한다는 느낌은 없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술주 위주로의 움직임들은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의 그런 강한 모습이 나왔을 때 좀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지수에 대한 상승에는 이 시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은 어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좀 했고요. 마지막까지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니케이도 0.38%로 뭐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크게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 하락하지도 않고 지금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쌍바닥 형태 수준에서 오른쪽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좀 치고 나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전체 하락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요. 오늘도 이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오늘 자동차 부품 관세와 중복 관세를 완화한다라는 발표를 또 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또 추진했던 그런 관세에 대해서 또 한 번의 후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세가 점점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주었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좋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이 관세에 대한 부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악관 관계자가 미국 내에 생산된 자동차와 트럭의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폐지하겠다. 왜냐하면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 생산되는 자동차가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완성된 자동차를 지금 미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부 미국산이 아닙니다. 그 부품들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자동차의 관세를 때려서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라고 했지만 그 모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생산 이 라인들, 생산에 대한 이 체인들을 미국으로 다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완성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말만 그렇다 할 뿐이지 그 부품들을 다 수입해다가 미국에서 조립할 뿐이거든요. 관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동차의 부품 자체를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거기 이미 다 부품 자체가 다 끌어올려진 채로 들어가게 되면 완성차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의도대로 지금 쉽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관세를 매겨서 공장을 지금 유도를 했지만 모든 이제 생산 체인들을 다 미국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고 혹여나 자동차에 대한 공장들이 완공이 되고 운영이 시작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대치만큼 원가 경쟁력에서 앞서가거나 그런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죠. 그 생산 체인들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수 없을 거다.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함정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관세를 완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관세에 대한 부과는 여전하고요. 중복 관세를 철회한다라고 한 것이지 관세 자체를 철회한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대한 상승분이 약한 모습이고요. 실제로 지금 지수 선물을 보더라도 선물 지표가 뭐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차분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을 보게 되는데요. 원달러가 지금 1,435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1,440원 정도까지 또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1,440원을 찍고 떨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되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달러 지수가 또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99점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98대까지 이제 떨어졌었는데요. 지금도 조금 반등해서 99 초반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계속 눌러지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이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행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 이제 달러가 10%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이 생산업체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 10%만큼의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나타날까요? 수출업체들이 바로 살아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 수입을 해다가 조립을 해다가 수출을 하거나 그런 이제 이 많은 부품들이 미국 내에서 전부 다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미국의 트럼프의 이 생각만큼 드라마틱하게 생산에 대한 그런 제조에 대한 패권을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지금 중국에 많은 이제 아이폰 생산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제조 생산 기반을 다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아이폰에 대한 가격도 엄청나게 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러한 생산 기반은 지금 뭐 10년 이상 그렇게 생산하고 노하우를 닦으면서 업체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이 자리를 잡고 그죠?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더라도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나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산 수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단순한 그런
이 공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과 그 다음에 인력들에 대한 그런 이 제조업에 대한 그 숙련도 혹은 이제 그런 이 라인에 대한 체인들, 그죠?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좀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도대로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지수가 떨어지니까 일본의 엔화도 강세를 보입니다. 142.6 달러 엔이죠. 네, 146엔 퍼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면 부담스럽다라고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140 근처까지 지금 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엔화가 강세를 갑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시장에는 분명히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엔캐리에 대한 그런 투자금들이 빠져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특히 일본의 금리 인상과 함께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0.5%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거든요. 요거를 투자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 혹은 이제 빨리 그냥 팔아버리고 이제 비싼 이 이자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채무 상환을 할 것인가? 네, 그러한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니 이 미국의 채권이 급락을 하고 일본의 채권 가격이 급등을 했던 그 움직임이 결국에는 지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꼭 달러 지수가 무조건 지금 떨어지는 게 좋지 않은 그런 방향일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적절하게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요. 더 이상 떨어뜨리면 이 시장 자체가 트리거가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가 그것을 막는다고 해도 그게 막아질지, 그게 참 이제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흐름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변수도 많고 그런 이 그때그때마다 그런 정치인들의 움직임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좀 조정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같이 조금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채권금리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23%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죠.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의도한 대로 서서히 이제 관세를 완화하니까 이 국채금리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다가 그냥 다 때렸습니다. 1차. 근데 이제 중국 때리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유기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장에 대한 패닉 상태인 거죠.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엔화에 대한 강세로 인해서 이때 채권에 대한 급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트럼프가 이제 놀래가지고 여기서 관세를 완화하겠다, 관세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계속 이제 유예를 했던 거죠. 협상 잘 되고 있다, 중국이 우리랑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이제 여기에 대한 관세를 자동차도 오늘 조금 이제 완화를 시키면서 서서히 시장을 완화시켜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4.2% 정도면 괜찮을까? 더 떨어져야 됩니다. 트럼프가 의도하는 바에 의하면 그래도 계속 더 낮아져야 되고요. 4.2% 정도면 여전히 이전에 돌아오는 부채에 대해서 비슷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미국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차환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국채금리가 그래도 3%대는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그 의도대로 과연 진행이 될까? 그럼 이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가 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요. 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둔화가 나와야 됩니다. 경기 둔화와 물가 하락은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물가 하락보다도 경기 둔화가
결국에는 나타나서 이제 좀 있다가 물가가 내리죠.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에서 경기 둔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게 관세죠. 그래서 관세에 의해서 물가가 바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시기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꺾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평가사도 지금 미국의 이 국가에 대한 부채가 계속 이렇게 많이 유지가 되면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신용도를 또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부채에 우리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120% 완전 뭐 미국이 망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상 이제 부채를 계속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값은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뭐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 형성하면서 3,300달러 수준, 이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60.9달러 수준으로 또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유가를 하락시켜서 물가를 떨어뜨리겠다. 네, 그것도 뭐 트럼프의 의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보통 내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같이 좀 연결되면서 조금씩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마찬가지 최근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4.2달러 수준에서 지금 이제 3.3달러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물가에 대한 하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 물가가 떨어지느냐, 그거는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부과된 이 물가가 반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지표들만 좀 살펴보았을 때는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시그널도 보이고 국채금리가 다시금 살살 이제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인데요. 그럼 이게 트럼프의 의도대로 가서 드라마틱하게 상황 종료가 될 거냐? 미국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 줄이는 와중에 이제 중국과 관세 협상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네, 시장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되면 시장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될 수 있느냐가 이제 의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소식은요. 145%의 관세 폭탄에 미국 진출한 중국 유통업체가 줄줄이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핵심을 보면 테무, 여러분도 잘 아시죠? 판매 상품에 145%의 수입 수수료 부과를 했고요. 여러 원피스 가격이 18.47달러에서 44.6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쉬인도 미국 판매 상품 가격을 최대 377%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달 초에 중국발 상품에 대해서 소액 면제 제도를 폐지를 했고요. 다음 달 2일부터는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상품에서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죠.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무역 전쟁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신호다.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물가를 높이고 있죠. 물가를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좀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던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소비를 하지 않아서 완전한 둔화가 일어나든지, 그 둘 중에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개가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적당하게 요거를 이제 침체를 시키고 스톱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적당하게 침체를 주어서 국채금리를 다운시켜서 파월 의장에게 지금 이제 내가 경기 둔화 좀 시켰으니 빨리 금리 내려. 그러고 계속 이제 이 금리 내려서 이제는 우리 재정 적자 줄이기 위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심체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예상만큼 빠르게 이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졌는데요. 과연 이 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면서, 네. 혹은 이게 정말 이제 트럼프 의도대로 간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 이제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 이 상황을, 네, 지켜봐야 되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월마트가 중국의 공급업체에 주문 제기를 했습니다. 관세도 미국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월마트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마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마트가 당장 지금 이제 이 중국 공급업체가 이 주문을 하지 않으니까, 중국 공급업체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서 공급 재개를 요청을 했고요. 월마트가 지금 관세를 낼 필요 없다, 공급을 늘려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역 협상을 곧 타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숨통이 꽉 조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단순히 유통업체에서만 저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마존,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도 공급업체에다가 두 자릿수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관세 부담을 아래 기업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가격 생산이 가격이 안 맞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아래 기업들에게 이걸 떠넘기는다라는 그 자체가 아마존도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무역 전개 양상에 따라서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7조 2천억에서 14조 4천억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만 제기된 게 아니라요, 엔비디아도 여기에 대해서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는 관세가 이제 협상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중국이 이미 자국산, 그죠? 자국산 제품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화웨이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겠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목표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행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과 같이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때처럼 이렇게 갑자기 무역을 끊어버리고 중국을 100% 견제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탈미국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사실 이 시진핑도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지금 최근에 입지도가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들려왔었는데, 최근에 이 미국 관세 압박이 공통의 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애국심이 자극되면서 현재 이 시진핑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본인의 입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런 불리한 입지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푸틴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본인의 이제 입지와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자리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네,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외교 쪽 이제 왕위가 불량배에게 물러서면 더 요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일부를 해제를 하면서 그 수입에 대한 이 관세 부과를 없애버렸죠. 그건 사실 미국에 대한 양보인 것처럼도 보이겠지만 중국에 대한 그런 공급에 대한 차질을 줄이기 위함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중국도 지금 미국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는 또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까지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경제에 대한 침체에 대해서
이 돈을 더 풀어서 막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경제에 대한 침체를 예상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국과 무역 전쟁을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뒤쪽에서는 중국은 브릭스라든지 EU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방문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보호 무역을 함께 반대하자라는 이 동조 무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 미국이 승리할지 혹은 중국 중심의 또 새로운 저런 이제 이 집단들이 또 탈달러를 하면서 또 완전히 이제 미국이 이 주도권을 잃어버릴지, 참 그런 것들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고요. 자, 지금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제 캐나다 쪽에서도 반 트럼프가 결집을 해서 지금 총선에서 자유당이 대역전극을 했다라고 하죠. 반 트럼프의 자유당이죠. 그래서 20% 차이 났던 지지율이 석 달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반 트럼프의 지지당이 이렇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저 당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만큼 계속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영국이 트럼프 관세를 맞서서 자유롭고 개방 무역을 하자라고 EU와 이제 정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해서 EU와 이제 결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의 무역 전쟁에 의한 움직임을 보니 본인도 이제 어디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서서히 이제 EU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 초안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전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게 트럼프의 휴전안과는 180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게 지금 완전히 다르다. 그럼 트럼프의 의도대로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금방 될 건가?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빠르게 해결될 건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트럼프 1기 때도 무역 전쟁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마주보고 막 치열하게 뭐 엄청 합의를 잘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시진핑은 내 친구 하더니 결국에는 그거 합의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맨날 회의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간보고 신경전 하는 거고요. 그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고 소비에 대한 그런 물가가 높아지는 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제 소비가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둔화를 넘어서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다행히 그나마 우려되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그래도 속도가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동결 방침이고요. 트럼프 관세 충격에 경기 전망도 하향이 되면서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을 좀 촉진시킬 만한 그런 요소가 조금 사라졌고요.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이게 이제 두 개가 마주보면서 시장에 대한 상당 충격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완화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제 탈달러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될 수 있고 트럼프의 저러한 도발들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이제는 서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의도대로 빠르게 이 상황들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상대편들은 이 장기전을 왜 이끌고 있는 것이냐? 결국에 트럼프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본인들의 승리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5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환율에 대한 촉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화를 절상을 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이번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환율도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미국의 노동부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3월 달께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CB 소비자 신뢰 지수 4월께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92.9였고요. 예상치는 87.7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이제 트럼프 등장 이후부터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예상치로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든 말든 일단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요 지표에 따라서도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일도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의 소매 판매 3월 달께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중국의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오전에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도 밤에도 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독일의 GDP, 독일의 1분기 성장률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고, 네, 독일도 좋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를 좀 많이 발행했는데 그 효과는 조금 이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GDP 1분기도 9시 반에, 내일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 비용 지수라든지 이제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그런 경제 지표들이 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또 시그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단기간에 올라가던 주가가 또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 둔화가 이제 침체로 연결되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높아진다면 이제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과 유사하게 지금 흘러간다는 것은 분명히 더 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물가가 소비가 활발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강제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관세를 물리자고 하니 본인의 정책에는 이제 맞지 않고 협상이 길어질 것 같고, 상대가 협상을 해주는 듯 안 해주는 듯 그렇게 이제 시간을 끌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본인들끼리 이제 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2주, 3주 시장이 좋게 흘러갔지만 월봉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아직은 내려가는 추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래도 5월달, 6월달, 7월달 정도, 이 3달 정도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정해지고 이러한 위기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내일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5월 초에 또 이제 연휴가 좀 있죠. 그때 이제 진행하지 못했던 2차 전지, 그 다음에 AI, 그리고 신재생 쪽 분석들을 조금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선정을 해서 또 한번 장기적인 투자를 또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